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입니다. 다시 한번 더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는 교과서와 학습지를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는 185쪽이고 학습지는 59쪽입니다. 학습지는 59쪽, 교과서는 185쪽입니다. 자, 준비가 됐으면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모두 봐주세요. 오늘은 다양한 민족운동, 즉 우리 민족들이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국내입니다. 인사이드에서 어떤 방식? 바로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식으로 독립을 준비해가는 과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기 앞서서 저번 영상에서 배웠던 의열 활동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김상옥이 활동한 단체는 한인애국단이다. 자, 이 단체에 대한 힌트는 여기 나옵니다. 김상옥이라는 사람 그리고 종로 경찰서 던졌답니다. 이 김상옥은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해서 의결 활동한 거예요. 폭탄을 던지거나 암살을 하면서 친일적인 또는 일본의 관리들을 죽여왔습니다. 그 단체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들? 의열단이었던 거죠. 의열단. 그래서 한인애국단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답은 X입니다. 임시정부 활동 위축되자 김구가 조직한 단체는 뭐였죠, 여러분들? 일단 배경을 묶은 원인이요, 원인, Y. 이 단체를 만들 땐 배경입니다, Y. 위축되니 분위기를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즉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분위기를 가장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크게 이를 터트리는 거예요. 뻥 하고 터트리는 거예요. 어떻게 터트리는가? 폭탄을 던져가지고 폭탄을 던져서 암살하고 그다음에 죽이는 그 활동이 뭐죠? 의열 활동이었죠. 그렇다면 김구가 의열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뭐였다? 그게 바로 그 단체는 한인애국단이었던 한인애국단. 참고로 한인애국단은요, 여러분 193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거라면 의열단은 1920년대지만 얘는 20년대지만 한인애국단은 1930년대 초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독립의군부는 뭐였나요, 여러분들? 독립의군부는 1910년대에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만든 단체였고요. 지향하는 게 뭐였다, 여러분들? 독립의군부는 일본이 물러간 자리에 어떤 나라를 만들려 했나요, 여러분들? 무슨 나라? 황제가 있는 나라, 없는 나라? 다시 황제가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거를 황제 국가로 돌아간다 해서 뭐라고 불렀다? 복벽주의다라고 불렀습니다. 복벽주의. 그게 독립의군부입니다, 여러분들. 자, 3번. 조선혁명 선언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조선혁명 군사정치학교를 성립하였다. 자, 이 단체가 뭔지 힌트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조선혁명 선언을 바탕 활동했답니다. 조선혁명 선언은 신채호가 쓴 거였거든요. 신채호가 쓴 거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뭐냐? 민중의 폭력투쟁을 강조하는 내용을 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신체 주장을 바탕한 단체는 무엇인가? 그게 의열단이었고, 의열단은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은 조선혁명 군사정치학교 설립했는가? 설립했었죠. 왜 설립했었는가? 여러분들 왜? 바로 개인에 의한 폭력투쟁의 한계를 느끼게 되니 어떻게 바꾼다? 조직적인 투쟁으로 바꾸고자 했다는 것은 이 조직적인 투쟁 속에서 가장 그 조직이 무슨 군사 조직이었다. 군사 조직이었던 거고 군사적 지식을 배우고 그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였다? 바로 조선혁명 군사 정치 학교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편으로는 황푸 군관학교도 들어갔었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이제 수능과 한능을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힌트를 찾아가 보도록 하죠. 이 우표는 김상욱 의사의 순국 100주를 기념하여 제작된 것입니다. 우표에는 그의 사진을 바탕으로 그린 초상화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 단체 단원으로서 종로경찰서 폭탄을 투척했다라는 거예요. 종로경찰 폭탄을 던진 김상옥은 어느 단체였을까요, 여러분들?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뭐 이런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활동 단체는 바로 의열
딴이었죠, 여러분들. 자, 1번. 의열단은 김원봉 주도로 의열단은 김원봉인가요? 그쵸, 1번이죠. 주도로 결성되었고, 그리고 김원봉은 이 단체의 활동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뭘 썼었다, 여러분들? 조선 혁명 선언을 썼었다라는 거고요. 누가 썼다? 이거는 신채호가 썼다. 김원봉이 부탁을 해서 신채호가 썼던 겁니다. 자, 2번. 교조 신원도 전개했다. 우리 배웠던 겁니다. 종교, 무슨 종교? 동학이죠. 그러니까 동학이라는 단체에서 주도했던 거고요. 부마 민주항쟁에 참여했다. 이거는 유신헌법 철폐와 관련된 건데, 유신헌법 철폐와 관련된 건데요. 특별한 단체는 없습니다. 특별한 단체는 없다라는 거. 특별한 단체는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산학교와 대상학교를 건립하였다. 우리 배웠습니다. 이게 뭐였죠, 여러분들? 신민회죠. 신민회. 김규식을 파리강에 파견한 건, 여러분들 파견한 건 신한 청년당이고요. 이 김규식을 전권대사로 임명했던 건, 전권대사로 임명했던 건 대한민국 임시 정부입니다, 여러분들. 파견과 정권에서 임명은 구분해서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 임시정 만들기 전부터 파견을 했었던 거고요. 파견 가 있던 김규식을 정권대사로 임명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단체 봅시다. 이것은 가소속의 최흥시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김구에게 보냈답니다. 김구가 일제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제 요인들을 제거한 이 요인은 무슨 말이라는 요인은 중요한 중요 인물, 즉 고위 관리들 말하는 고위 관리들, 대표 총독 또는 뭐 장관급 이상의 그런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주요 인물들 말합니다. 주요 인물들, 중요 인물들, 이 중요 인물들을 제거한대요. 김구가 일제의 중요 인물을 제거하는 거, 제거는 암살, 폭탄을 던지는 것 등이겠죠. 즉 김구가 의열 활동이라는 거예요. 의열 활동. 의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 단체가 뭐였다, 여러분들? 한인 애국단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한인 애국단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조직되었다. 참고로 중일전쟁은 1937년입니다. 반면에 한인 애국단은 1930년대 초반이에요. 2번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의열단이죠. 의열단. 1920년대 후반에 이제 조직적인 투쟁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 조직적인 투쟁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였다? 조선혁명 간부학교였다는 거죠. 3번 이봉창, 윤봉길 등이 단원으로 활동했다. 3번이죠, 여러분들. 이봉창은 사쿠라다문 의거 활동이 있었고요. 윤봉길은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투척 있었다라는 거죠. 4번 대전자령 전투. 대전자령 전투는 여러분들 잠시만요. 쌍성모, 사도하자, 대전자력, 쌍사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어디서? 삼부 통합운동에서 말했었습니다. 이 삼부 통합운동의 결과 조선혁명 아니 미안해 한국 독립당 산하에 한 군대가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였다? 그게 한국 독립군이었어. 삼부 통합운동 결과 한국 독립군이 만들어졌어요. 한국 독립군은요 1930년대 초반에 중국과 연합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연합작전을 함께 했던 부대가 이름 뭐냐면 중국 호로군입니다. 중국 호로군. 호로군과 한국 독립군은 대전자령, 그 외에도 쌍성보, 그 다음에 사도하자 등에서 전투를 벌였다는 거예요. 5번 일제가 조직한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된 건 뭐였죠, 여러분들? 이거는 신민회였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력 양성 운동회. 이 일단 기본적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산업과 교육, 정치의 실력을 양성하게 된 배경과 그 주요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실력 양성 운동의 결과, 민족이 분열되었어요. 그 민족 분열은 일본의 통치를 받아들이자는 타협적과, 뭔 소리야? 우리는 그 일본의 통치를 수용할 수 없다.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라는 비타협적으로 나눠서 분열이 되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학습 관련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도, 아이고야. 어. 자, 일단 학습 목표 0번. 예, 학습의 미안해. 학습지의 0번과 영번 관련된 거. 자, What 실력 양성 운동. What 실력 양성 운동이란 거예요. 실력 양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말 그대로는 실력을 양성하자. 실력을 기르자랑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자. 실력 업그레이드 하자. 근데 그럼 왜 하는가? 왜? 그러면 왜 업그레이드 하는가? 바로 독립을 준비하게. 독립을 맞이하기 위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력에는 어떤 걸 주로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교육과 산업을 통해 실력을 길러서 독립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이런 다양한 주장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다는, 결사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고, 집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그렇다면 그 집회와 결사 가능했던 것은 문화 통치라는 시기라는 거죠. 문화 통치 시기에 기본권이 허용이 됐었다는 거예요. 기본권이. 즉 다르게 말하면요. 지금 이런 실력 양성 운동은 지금 몇 년대다 여러분들? 몇 년대? 1920년대라 하죠. 1920년대. 자, 그럼 1920년대에 실력을 기르자. 무슨 실력? 아까 말한 먼저 산업 또는 경제의 실력을 기르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실력을 기르자. 그 교육은 크게 고등교육과 농촌 교육을 시행하고자 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치적 교육을 실시하고자 정치적인 실력을 기르고자 했습니다. 먼저 산업 관련해서 어떤 교육이 있는가? 산업 관련해서는 물산 장려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했고요. 고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만들고 대학. 우리는 그거를 밀립, 대학, 설립, 운동이라 부르고요. 밀리대 설립 운동. 그리고 농촌 교육 같은 경우에는요. 문맹, 퇴치, 운동을 통해서 농민들을 교육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같은 경우에는요. 자치와 참정권을 얻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즉 정리를 하면요. 실력 양성 운동은요. 1920년대 시기에 문화통치 시기에 산업과 교육과 정치적 실력을 기르고자 했습니다. 왜냐? 바로 독립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이러한 일본의 뭐라 해야 될까요? 일본의 어떤 전략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일본이 그럼 이렇게 허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야. 일본이 잘해주니까 그 일본을 따르자라는 세력과 일본 타협해가는 세력과 뭔 소리냐? 너희들 일본에 속고 있다. 일본에 속고 있다. 속고 있으니 그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우리 길을 가자.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인가?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타협적 민족주의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틀이고요. 이 중에서 먼저 물산 장려운동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무엇이 보이나요? 무엇이 보이나요? 사람들이 장구도 치고 피리도 불면서 뭔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한 사람이 깃발에다가 무엇이라고 써놨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가? 이렇게 씁니다.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내 살림 내 것으로 하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내 살림은 남의 것이 아니라 뭘로? 내 것으로 내 물건을 한다. 자, 조선 사람은 이제는 그렇다면 어떤 물건을 써라? 조선의 것을 쓰란 거야. 일본 것도 아니고 미국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거를 뭐라 부른가? 물산을 장려한다는 거야. 물건 생산을 물건 생산을 물건 생산을 장려한다는 거야. 이 물건 생산이 어디 거? 내 거. 우리 조선 거라는 거. 조선 거. 즉, 메이드 인 조선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선이 만든 거. 조선이 만들고 조선이 만든 것을 써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거. 그렇다면 왜 물산 장려 운동이 나타났냐라는 거죠. 다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령이 폐지가 되면 왜 물산 장려 운동이 나타났게 됐는가?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 사이에 관세가 철폐가 됐어요, 여러분들.
회사량 폐지가 이게 왜 물산장려에 관련되냐면 회사량 폐지는 같은 말로 신고를 통해서 회사 설립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바로 회사 설립이 이지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쉬워졌다? 우리가 쉬워졌다는 거. 그 전에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는 매우 어려웠어요. 하지만 20년대 와서는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만 쉬워졌는가? 일본에서 조선을 넘어온 그 사람들도 회사 만드는 게 어떻게 됐다? 그들도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에는 우리 민족들이 만든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만든 기업들도 많아졌다라는 거야. 일본인의 기업이 많아지게 되고 그들은 생산 능력도 좋았어요. 그래서 물건도 많이 생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나라 물건 쓰게 되는가? 우리 것이 아니라 일본 것을 쓰게 되겠죠. 자, 일본 것을 많이 쓰게 되면 이 이익은 누구한테 가요? 다 일본한테 가는 거죠. 기업한테 가는 거죠. 일본 기업한테. 자, 일본 기업이 돈을 벌었어요. 그럼 일본 기업은 일본 국가한테 세금을 내나요, 안 내나요? 내겠죠. 그러면 그 세금이 어디로? 일본 국가한테 간다. 자, 일본 국가는 그 세금을 이제 뭐 하니까 바로 식민 통치에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구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일본 것을 쓰면 일본 회사가 쉽게 만들어지고 많아지게 되고 일본 것을 계속 쓰면 메이드 인 재팬을 쓰면 누구 좋은 거예요? 일본만 좋은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회사랑 폐지가 이 일본 것을 쓰지 말고 우리 기업을 살리는 운동으로 나타나게 된 거고, 또 한편으로는 관세 철폐로 인해서 여러분들, 일본의 값싼 물건들이 들어오죠. 값싸면 들어와요. 그럼 우리나라 물건을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게 되죠. 그럼 우리나라 뭐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팔리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생산을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몰락하게 되는 것 이런 거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업은 몰락하고 있고 관세 철폐로 인해서 한편 회사량 폐지로 인해서 일본 기업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민족 일본 기업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 기업들이 몰락하고 우리 민족들의 자본이 경제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산업을 육성해서 자립경제를 도모한다는 게 이런 말, 자립경제. 우리의 기업이 발달해서 우리가 돈이 많아져야지 일본에 저항할 힘이 생길 텐데 자꾸 일본 것을 쓰고 자꾸 일본 것을 사주고 자꾸 일본 값싼 물건이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의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의 기업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업도 많아야 되겠지만 일단 있는 기업이라도 그 물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기업 물건이라도 많이 써줘야 되죠, 여러분들. 많이 써줘야지 물건 생산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여러분들. 물산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의 쓸 것을 장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이해합시다. 물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것을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운동이 뭐다, 여러분들? 그게 물산 장려 운동이에요. 그게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거예요. 물건 생산을 우리의 그 구매하도록 물산 장려 운동, 이렇게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시작을 누가 했는가? 그 시작을 누가 했는가? 바로 여기 보이는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양에서 조선 물산 장려회를 조직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개된다. 구호는 그래서 당연히 우리 것을 써라, 우리 것을 써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한계는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 토산포, 즉 메이드 인 조선의 사용은 많이 늘었어. 즉 수요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하지만 공급이 따라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제한돼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가격은 그 물건이 희귀해지니까 가격은 오르게 되죠. 그 가격이 오른 만큼 그 이익이 누구한테 가는가? 바로 그 회사의 자본가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물건 사주는 사람들은 농민, 노동자, 대중들이었어요, 일반 대중들이었어요. 일반 대중들이 농민, 노동자, 학생, 여성 등 일반 대중들이 비싼 돈 들여서 우리의 물건 사두는데 결국에는 그 이익이 다 어디 갔는가 여러분들? 자본가에 갔다라는 거예요. 농민, 노동자 등 대중이 희생을 해서 우리의 민족을 살리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독립은 안 되고 누구 좋아라, 누구 좋았다.
우리 민족 자본가들만 좋았다는 거야. 그것을 불만 가진다는 거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비난이 심해지면서 물산 장려 운동은 1920년대 후반 가서는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됐습니까? 자, 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자료 주장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보아라, 우리의 먹고 입고 쓰는 것이 거의 다 우리 손으로 이때까지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것이 다 우리 손을 만든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 손을 만든 게 아니었다. 누구 거였다? 누구 거였다? 메이드 인 재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이든 재팬이었다는 거예요. 일본 것을 쓰니까 문제가 된다. 그게 무섭고 위태한 일이라는 거야. 깨달았다는 거야. 왜? 지금 일본 기업을 뭐 배불리게 하면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간다? 바로 일본 정부한테 간다. 그 일본 정부는 그 돈 어디다 쓴다? 우리 식민 통치에 쓴다. 우리 민족을 고혈을 짜는 데 쓴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위태한 일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제는 우리의 기업의 물건 생산을 장려해야 된다라고. 그 장려해서 어떻게 된다? 조선 사람이 만든 거, 조선 사람이 지은 거, 조선 사람이 쓴 것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야. 우리 기업들, 우리 민족 기업을 물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을 사용을 장려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장받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 물건 쓰라라는 거겠죠. 그럼 이 주장이 나온 배경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기업이 몰락하고 있다는, 몰락 왜 있는가? 회사령 폐지. 회사령 폐지로 인해서 일본의 기업이 마구잡이로 들어왔다는 거, 그 다음에 관세가 철폐되면서 값싼 물건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인이 생산한 것을 사용하자. 어, 회사량이 폐지되어서 기업진 늘어났고 관세 철폐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졌다는 거죠. 회사량 폐지로 인해서 회사 설립 쉬워졌지만 우리만 쉬워진 게 아니라 일본도 쉬워졌다는 거고 일본은 더 많은 자본으로 우리보다 더 많은 기업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 만든 기업에서 생산한 물건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쓰고 구매했다는 것이고 그 구매한 게 다 누구 이득으로 갔었다? 일본 자본으로 갔다는 거죠. 일본 자본가들은 세금을 일본 정부에 납부하고 정부는 그 세금을 우리의 식민 통치에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교육 파트입니다. 교육. 교육을 통해서 실력을 높이자. 그 중에 교육 중에서 고등교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등교육. 참고로 고등교육은 여러분들 대학을 말합니다. 대학교육이에요, 대학교육.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어요. 많이 몰려서 어떠한 팻말을 적어놨네요. 읽어볼까요?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 창립총회 기념을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단체는 뭐 하는 단체일 건가요, 여러분들?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라는 단체라네요. 뭐 하는 단체일까요, 여러분들?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는. 조선은 뭐 특별한 이름 없겠죠. 그냥 정체성 말한 거 우린 조선에서 만든 단체다. 그런 거겠죠. 일본도 아니고. 중요한 건 여기서 밀립대학이라는 거죠. 밀립대학이란 거죠. 조선인들 중심으로 만든 이 단체는 뭐 하는 곳이다? 밀립대학 하는 곳이야. 밀립대학. 대학은 대학인데 어떻게? 민간인들이 대학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들은 왜 대학을 만들고자 했는데, 왜 대학을 만들고자 했고, 어떻게 해서 대학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배경은 한국의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도 아주 기초적인 교육만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들이 바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뭘 모른다라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독립운동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제는 이상제 등은 조선교육회 제안으로 한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단체는 무엇인가? 조선 밀립대학 설립 조선 밀립대학, 미안해요. 기성준비회. 조선 밀립대학 기성준비회. 조선 밀립대학 기성준비회. 일단 준비회를 만든다. 준비회를 조직하고 23년에 이게 개편되는 어떻게 개편되는가?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로 개편이 되고 이 단체가 쭉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 주도하면서 내세운 구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여러분들? 돈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국가가 만들고 있나요?
개인이 만들고 있죠. 개인은 세금을 거둘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모아야겠어요, 여러분들? 모금을 해야 됩니다. 이 모금을 하기 위해서 내세운 말이 무엇인가?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한 사람이 1원씩 1원을 구로 내세우게 됩니다. 즉 1,000만 원 모이게 만든 거죠, 여러분들. 1,000만 원. 1,000만 원은 지금으로 몇 억, 몇 조 되는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들. 해서 모금을 좀 진행이 되지만 결과는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결과는 다르게 말하면 밀립대학을 못 만듭니다. 왜 못 만들었는가? 뭐 이런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열기를 잠재우는 또는 무마시키는 활동을 하게 되는 그 대표적인 뭐냐? 조선인들 너희 대학 그렇게 원하냐? 그럼 우리가 만들어줄게. 그게 뭔가? 바로 서울대학교에 전신이 되는 경성제국대학을 세웁니다. 경성제국대학을 일본이 만들어줌으로써 이 운동의 어떤 당위성을, 이 운동의 동기를 사라지게 없애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경상제국대가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한 교육기관이었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입학에서도 일본인과 조선인에도 차별이 있었고,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일본에 있는 대학과도 수준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경성제국대학이 정말 우리 민족의 고등교육을 설치했냐라고 보기에는 분명히 의심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글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 거냐? 정치냐, 외교냐, 산업이냐? 정치나 외교냐, 산업이냐? 물론 이와 같은 일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기초가 되고 요건이 되면 가장 급하고 필요한 수단은 뭐다?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독립을 위한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노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선들의 기반은 무엇인가? 바로 교육이란 거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건데, 배움으로써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 교육 무슨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그것도 아니고, 고등교육, 대학의 설립이란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무슨 주장하고 있는가? 그 교육 중에서도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활동했는가?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를 만들고 다양한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는 거죠. 모금 활동을 하게 그 대신 구호가 뭐였다? 한 1천만 한민족이 한 사람이 1원씩 뭐 이런 말 주장했다는 거죠. 하지만 방해하기 설립한 게 뭐였다? 경성제국대학이었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 운동의 결과는 아무 성과가 없었다는 거고, 그럼 왜 성과가 없어요? 왜 이런 성과 없는 결과가 나왔는가? 바로 경성제국대학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조선밀립대학 설립을 빼세요. 설립 빼고 조선밀립대학 기성회라고만 보십시오. 바로 1923년에 만든 거였다는 거죠. 고등교육 대학 설립. 밀립대학 방학에서 경상제국대학을 설립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또 교육 중에서도 농촌 교육 관련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자 사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뭐라 적혀있나요, 여러분들? 한글 원본이라고 돼 있죠. 한글 원본 한문자 보급판이라고 돼 있죠. 어디서? 조선일보사가 주최하는 한글 원본. 뭘 가르치는 교재인 건데, 여러분들? 말 그대로 한글이죠. 여러분들. 한글을 가르치다는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 그 배움을 받는 대상들은 어떤 상태예요? 한글을 모르는 거죠. 글자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뭐라 부르나? 그거를 문맹이라 부르죠. 문맹. 자, 분화로드라 말하고 있네요. 분화로드 뭐는 뭔가 러시아에서 쓰는 말이나 러시아어예요. 러시아어로서 해석을 하면 민중 속으로라고 말합니다. 민중 속으로. 즉 가르치기 위해서 어디로? 민중 속으로 들어간다는 누가? 바로 학생들이 들어가서 누가 배운다? 여기 보이는 사람들이 배운다. 여기 보이는 부녀자, 농민,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어린이 등 어디? 바로 농촌에 살아가고 있는 부녀자, 농민, 어린이들 대상으로 학생들이 가서 민중수로 들어가서 가르치고 난다는 거예요. 이 민중이 누구냐? 바로 농촌에 살아가는 부녀자, 농민,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맹퇴치 운동으로서 가장 먼저 문자를 보급합니다. 그 언론사가 어딘가?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중심이 돼서 문자를 보급한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때 내세운 게 뭐냐? 표현은 아는 것이 힘,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런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용한 교재가 무엇인가? 아까 사진으로 봤던 한글 원본이라는 교재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 동아일보라는 신문은 그 나로드 운동, 즉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을 때 그 민중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학생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어디로? 지방의 농촌으로 가서 부녀자나 아까 농민이나 그다음에 어린이 대상을 가르쳤다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바로 한글, 미신타파, 구습, 즉 구습은 뭐냐? 옛날 관습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 관습. 미신다파 뭐냐? 뭐 여기 침 바르면 뭐 낫는다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합리적인 사고를 갖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나 1930년이잖아요. 1930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정치적 실력을 기르자라는 운동을 전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자치운동과 참정권 운동을 부르게 됩니다. 먼저 실력 양성 운동에 마땅한 성과가 없었고요. 그리고 일제가 지방자치제를 약속하니 우리도 저거 이것 좀 활용해볼까 생각이 든가 활용해볼까. 그래서 자치와 참정권 운동이 주장이 된다는 거. 언제? 이때가 계속 말하지만 1920년대라는 게 1920년대라는 거예요. 하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또 일본이 일부 정치 참여하게 해주게 하지만 현실은 뭔가 돈 있는 자들 일본한테 부역을 한 사람 일본한테 이렇게 알랑방구 잘한 사람들한테만 참정권을 부여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분열이 된 거죠. 분열되면서 민족주의 세력이 민족주의 세력이 어떻게 타협적으로 일본 통치를 받아들이자라는 타협적 민족주의와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늘은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큰 틀 아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큰 틀 아래서 뭘 배웠는가? 무슨 산업의 실력을 높이자,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실력을 높이자, 그 다음에 정치적 실력을 높이자라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 시기가 언제였는가? 바로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문화통치 시기에 세 가지의 실력을 높이자. 그 중에 산업은 우리가 배웠던 게 뭔가? 물산, 장려, 운동이었다는 거고, 여러분들. 물산 장려는 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 회사령 폐지와 그 다음에 관세 철폐가 있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누가 일본 기업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값싼 일본 물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누가 피해를 봤다? 우리 민족도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개했는가? 조만식이란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선 물산 장려회를 만들어 구호를 외쳤습니다. 어떤 곡호? 조선 것, 우리의 것을 쓰자. 뭐 이런 것 주장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딸렸다. 공급이 부족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물가는 많이 올랐다는 거고, 그 물가는 누가 사줬다? 농민, 노동자 등 대중들이 사줬다는 거고, 사면 그 이익이 누구한테 갔다? 바로 자본가들한테 갔다는 거죠. 자본가만 이익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누가 비판했다? 사회주의 세력들이 비판하게 되면서 이 운동은 무마되었다라는 거고요. 교육 같은 경우는 크게 두 측면에서 봤습니다. 하나는 고등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기르자. 하나는 농촌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기르자라고 했고, 고등교육은 그게 무엇인가? 바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었다는 거고요. 농촌교육은 무엇인가? 농촌 계몽 운동. 아니, 문맹퇴치 운동. 네, 농촌은 문맹 퇴치 운동이라는 명칭으로 우리가 배웠었어요. 밀립대 설립운동 같은 경우는 왜 일어났는가? 왜? 바로 기초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바보가 됐다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 더 부연 설명하면 제2차 조선 교육령이 발표가 됩니다. 제2차 조선 교육령은 뭐냐면 보통 교육을 4년에서 6년 늘린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등교육에 허용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전개하는가? 이상제 등 중심으로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해서 뭘 주장했었다? 뭘 주장했다? 그 구호는 한민족 1천만이 한 명씩 1원씩 내자 이런 말 주장했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과가 없었다. 성과 없었다. 왜? Why? 일본이 이 열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였다? 경성 제국 대학이었다는 거죠. 문맹 퇴치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신문사가 있어서 하나는 조선일보와 하나는 동아일보가 있었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보급하는 데 초점 맞춰져 있었고요. 동아일보는 그 나로도 운동을 전개했다. 대민중 속으로 들어갔다는 민중 속으로 이 민중은 바로 농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참정권과 자치권을 얻기 위한 운동을 전개되었고 이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최린과 이광수 등이었다는 거야. 하지만 이 운동의 결과는 무엇이었다? 이 운동의 결과는 결국 민족주의의 분열이었다. 이 분열은 일본의 통치를 받아들이자는 타협적과 받아들일 수 없던 비타협적으로 분열이 되었다는 거죠. 특히 비타협적 후에 사회주의 계열과 연합하는 형태로 민족유일동맹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는 국내 민족유일동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